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까루님이 오늘 아침부터 외근 나가서 땡볕에 작업하러 양주로 갑니다. 제이비, 양주에는 뭘 먹어야 되나요? 몰라요. 제가 맛 칼럼니스트도 아니고. 네. 전국 맛집을 외부로 깨고 있는, 실전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깨고 있는 제이비. 추천해주세요. 양주. 뭐가 맛있죠? 양주는 정말 모르겠는데. 양주는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어머, 네. 양주 시민들 서운하겠다. 어떡하지? 네, 좀 올려주세요. 뭐가 좋은지. 네, 맛지도 제이비 지금 에러 났다고 존철님이 올려주셨고요. 네. 김영민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지요. 02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 무조건 김종배의 시선 집중 외치겠습니다. 촌철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20% 청취율 1위 한번 가봅시다. 요즘 촌철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죠?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어제 회의 시간에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네. 김영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 맞고요. 요럴 때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무척 필요한 시기입니다. 평소 잘해야죠. 평소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죠? 저희 잘하고 있죠. 춘철님들 칭찬해 주시고 제이비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 좋으면 몇 명에게 전파해야 한다고요? 5명이요. 네. 네, 5명이요. 왜 이렇게 수줍게 말씀하세요? 원래 10명이었다가 팍 줄여드린 겁니다. 5명으로.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782님, 부산 에어컨 기사입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다. 정말 덥네요.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나는데 지칩니다. 제이비 힘 좀 주세요. 아니 힘 좀 드리기 전에 저는 에어컨 기사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게 고층에서 전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쳐다도 못 보거든요. 그렇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안전 각별히 유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 사실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이러면서 고장 신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수리기사님 조금 늦어도 양해하는 마음 이런 거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나는 이제 온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 온도 설정을 해봤자 무시해요, 이 에어컨이. 더위 먹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네. 부르셔야죠, 기사님. 네, 전화하세요. 네. 전화하시고요. 네, 누구신지 님이 내 마음의 1등 청취율 김종배 시선 집중이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 뉴스부터 전해드려야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건데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나마 일본에도 같은 날, 같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 4월 2일에 발표됐을 때 일본은 24%였거든요.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가 일본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버릇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아무튼 자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전문가 연결해서 잠깐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 유럽 팀장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예고로 그렇게 했었고요. 예.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를 보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조금 전에 어떤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냐면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여러 협상 타결이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다고 하는데 이 여럿에 혹시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는 아직 그 본격적인 협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미 이제 8월 1일까지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좀 협상을 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유성락 안보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등이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끝장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워낙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미국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서한 내용 좀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면 관세는 없을 거고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네. 지금 우리 기업 그 미국 투자 발표 여러 건 있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그렇죠. 더 투자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지금. 더 투자하면 당연히 관세가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예.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한 거는 사실 트럼프의 치적으로 강조하기에는 예. 강조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임기 중에 좀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또 유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당연히 관세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한국에 그러면 그 관세율 깎아주나요? 그거는 협상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일단은 지금 25% 관세율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우리는 이제 한미 FTA로 해서 이제 관세율이 거의 낮은 상태였고, 예. 우리한테는 좀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뭐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네. 철강 이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그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품목별 관세가 더 중요하다. 네네네. 근데 아무튼 이 서한 내용을 보면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면 관세는 상향도 하향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여지를 남겼는데 네. 결국 협상 품목을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사실은 근데 국가별 관세율 서한이 네. 한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다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내용이 다 거의 동일해요. 예. 거기에 이제 국가명과 관세율만 달라지는 형태여서 네. 이제 각국의 뭐 비관세 장벽 그 보고서 이게 공개된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하면 이제 상호 관세율을 낮춰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서한을 통해서는 어떤 품목이 뭐 그 관세 면제라든지 관세 인하를 받을 것인지 요거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별 협상 과정에서 그런 품목들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더 그 열고 디지털 시장 개방해야 된다 이런 그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보고서, NT 보고서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이제 미국의 압박 카드로 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이 관세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동일하다면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 내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동일 조건이니까 데미지는 좀 덜한 거 아닙니까? 상호 관세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품목별 관세나 요거는 또 이제 적용되는 국가들이 또 좀 차이가 있고 또 이제 그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그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데이터를 통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은 품목별 관세,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율을 얼마나 떨어뜨리느냐 이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이제 주력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한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이게 경쟁력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관세율을 얼마나 떨어뜨려야 뭐 가격 경쟁이 더 높아질지 요거를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관세를 아예 면제받는 수준으로 그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뭐 조선업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SMR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잘 내게 되면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좀 품목별 관세 면제 이런 그 결과를 좀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마지막으로 지금 8월 1일부터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7월 말까지 시한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선을 하면 7월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좀 열려가지고 이 문제를 타결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뭐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근데
그 협상 안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뭐 대통령이 무조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전 실무 조율이 물론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미 협상을 한 게 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8월 1일까지 만약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걸 좀 더 뭐 협상 기간을 좀 더 받는다든지 그런 식의 전략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뭐 그거 이제 얼마나 협상을 해 나가는 거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인터뷰 부탁드렸는데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강고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 유럽 팀장이었습니다. 네. 네, 촌철님들 댓글 보내주고 계신데요. 기억지은님 드디어 시작인가요? 라고 보내주셨고, 최동남님 수출업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일단 추가 유예기간 소식은 반가운데 거의 반년을 마음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나라사랑님 인터뷰 들으니 우리나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렇네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좀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법원이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 내용이 소상히 전해졌는데 그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방해 상황을 재구성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약간 길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한남동 관저 등 공관총에 수사기관이 출입하는 걸 막으라고 지시한 게 지난해 12월 8일부터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김용현 전 장관 공관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비화폰으로 김성훈 전 차장에게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함께 묶여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 이런 곳은 수사관들이 못 들어오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압수수색에 협조해서 경찰관 한 명이 공관촌으로 들어오자 김성훈 전 차장에게 화를 내면서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인 지난 1월 3일까지 경호처 지휘부에 여러 차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관할권 위반이다라면서 집행저지를 지시를 했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1월 3일 공수처 검사와 경찰관 등이 1정문을 통과하자 시그널로 박종준 전 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철문이 왜 그렇게 쉽게 개방이 되냐라고 물었고요. 공수처가 영장 집행 중단을 선언한 사실을 시그널로 보고받았고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월 7일에는 김성훈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시그널로 대통령님께서 전략을 세우시는데 지장 없도록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라고 보고를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대통령 안전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을 때 경호처 지휘부에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청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너희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재구성해서 좀 전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는 거의 진두지휘에 해당할 정도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죽했으면 김성훈 전 차장이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시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운운했겠습니까? 방해의 주동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당시의 행적에서 읽을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기, 한마디로 뭐였을까? 노심초사였다라는 겁니다. 자나깨나 체포조심 생각에 미주알 고주알 지시하고 지휘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전 국민을 한순간 경악과 공포에 몰아넣은 당사자가 자기 한 몸 안위를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할까요? 지금 제가 쭉 전해드리는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이 뭡니까?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을 특검이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포렌식해서 혹시 뭐 음성이 다 복구가 됐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진술을 했던 걸까요? 진술이라고 하면 대화 상대방은 거의 대부분이 누굽니까? 김성훈 전 차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 그런 게 나오죠. 김성훈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입회가 끝나자 나가자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요걸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일 수도 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본인은 JTBC 기자한테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죠. 네. 네, 저희는 지금 JB가 쭉 길게 읽어주신 거에 대해서 자칭 사법주의자, 자칭 법치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요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담쟁이 넝쿨님이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정말 리얼하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5696님 이 정도면 본인이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체포를 두려워해서 막으려고 발을 동동 굴렀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소식 하나 좀 볼까요? VIP 경로설 관련인데요. 순직 해병 특검이 2023년 7월 28일에서 8월 9일 사이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부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이 부인이 김건희 씨 측근과 연락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VIP가 경로했다라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7월 31일이었거든요. 근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이 사의를 표명한 7월 28일 하루에만 부인과 14건의 전화 통화를 했고 29일엔 9건, 30일엔 4건, VIP 경로설 당일인 31일에는 4건 등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즈음에 부인이 김건희 씨 측근과 연락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 순직 해병 특검에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이것이다라는 점도 전해드리고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소식인데요. 자, 다른 메모를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그 뉴스 잠깐 들어보시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 뒤 손으로 직접 작성한 7장짜리 메모입니다. 누가 내란인가라고 반문한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먼저 민주당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라면 윤석열 탄핵이 법적 효력이 있냐고 적었습니다. 전산 조작으로 된 야당 국회의원들로 탄핵되었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대통령 탄핵이 과연 가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된 것이 합법적이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도 선관위가 전산 조작은 했지만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긴 2022년 지방선거도 선관위가 대선 후유증으로 정신이 없어 미처 제대로 준비를 못해 결과가 그대로 나왔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네, 여기에 붙일 말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망상이기 때문입니다. 망상은 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정을 목적으로 한 비판과 평가는 의미가 1도 없습니다. 저 망상이 흉포한 총과 칼로 변하기 전에 깼다는 것, 그저 그게 다행이다. 이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이 연장이 됐죠. 그리고 이 메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 보였던 말과 또 일치를 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 둘의 연관성, 수사가 좀 탄력이 붙어야 한다라는 점만 체크하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짧게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2월 18일에 한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국방부에 권고를 한 건데요. 내란에 가담한 그 군 장성들에 대해서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이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 24일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다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방부의 불수용 사실 자체를 알리지 말자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불수용한 것이 유감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언론에 공표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킬 염려만 있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원한 접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알리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라라는 도대체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할 말이 있으십니까? 말문이 막히는데요. 저도 막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